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는 탈북 유튜버들을 고발하는 이런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되어 있습니다. 제7조 찬양, 고무 등 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예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항,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허위사실 날조, 유포입니다. 제5항,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들을 할 목적으로 문서, 도하,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지도한 자는 각 항에 처한 행위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는 겁니다. 예? 제8조 해합, 통신 등 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안차들이는 북한 평양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소식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 봉화진료소에서 4번째 딸을 출산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명도가 또 짤까랑 나서서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딸만 2명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부인이 임신할 수 있냐 이러면서 안찬일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했습니다. 안찬일을 공격하는 건 저만 하는 거 아니라는데도 이 강명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둘이서 싸움하는 거죠 지금. 내 말이 맞다 하면서 내한테 북한의 소식통이 더 많다 이러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쨌든 둘이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다는 거죠. 저는 뭐 2명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고요. 둘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왜냐면 안찬일이는 북을 떠나온 지 40이 됩니다. 강명도가 비슷하죠. 강명도는 뭐 40년은 안 돼도 94년도인가 왔죠? 강명도가. 이제 몇 년 지났습니까? 예? 26년, 27년이 됩니다. 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안찬일이 같은 경우에는 평안북도 우주군에서 출생해서 거기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인민군대에 입대한 이후에는 그 민경, 민사행정경찰, 그 민경에서 복무하면서 군사법규선 넘어서 주머니에다 누룽지 부스를 겪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안찬일이 그 북한 인맥이라는 거는 있어봐야 중학교 때 친구들, 그 다음에 또 민경 때 민경에서 복무할 때 그 친구들이겠죠. 그런데 민경 한개소대라고 해야 32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또 그 민경에 있던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찬일이 도망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안찬일이로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안찬일과 강명도의 그 북한 내부 소식통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 등 여기에 위반되는 겁니다. 작년 12월 29일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우리 왈가왈부 그 식구인 김연희님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었죠. 그래서 김연희님 뭐 대구에 내려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성토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연희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어떤 거냐면 페이스북 그 친구분이 페이스북에 그 평양 뭐 예면거리 뭐 이런 내용들을 올렸거든요.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링크를 해서 또 이렇게 나른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우리 그 비서령 장기수 선생님, 김명식이라는 선생님 계십니다.
예? 만남이었나? 거기서도 나오죠. 예?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아, 송남. 그 김명식 선생님이 그 북에 있는 딸에게, 그 아들하고 딸에게 보낸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예? 이메일로, 김연희님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김연희님이 보신 거죠. 그 이메일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걸 지금 검찰이 이 이메일을 뒤져본 거죠. 경찰이 그렇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김연희님이 또 아는 분들로부터 아는 분들이 보내온 그런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메일들 그런 것 때문에 걸렸거든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된 겁니다. 그런데 김연희님이 아는 분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은 거의 다 남한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 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예? 제가 전번에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 한 적도 있죠. 예? 김연희님이 행위들은 예? 국가의 존립 그리고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은 아니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밝힌 겁니다. 예? 그런데 안찬일 그리고 또 강명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회합, 통신을 가졌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확인되지 않는 그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이런 찌라시들을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면서 우리 내부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예? 또한 강명도는 그 방송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설주는 화려하게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의 옆에서 성숙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또 이미지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강명도는 김정은 위원장을 성숙된 지도자로 칭송한 겁니다. 칭송한 거죠. 이건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또한 강명도는 그 방송의 4분 39초경부터 6분 39초경까지 약 2분간에 걸쳐서 2011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 부른 독창, 병사의 발자국이라는 노래를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도 북에 있을 때 많이 부르던 노래거든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군복을 입고서 살았네. 인생에 갈래길 많아도 혁명의 한 길을 걸었네. 병사가 걸어온 발자국 어머니 조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에 빛나네. 노래 부른 줄 알니까 온치 자꾸 나가네요. 이런 노래입니다. 이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인 겁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연희인 경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이다. 그리고 또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면서도 국가보안법이 무서워서 북쪽 노래를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예? 이 방송을 하면서 김연희님께 충고드려야 되겠네요. 강명도도 북쪽 노래를 선전하고 있으니까 공공연하게 국가보안법을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조국의 노래를 마음껏 링크해도 된다고요. 링크해서 올려보시라고. 웃기죠? 예? 이것도 추동에 속하나요? 고문은 아니고 추동인가? 그럼 방금 한 말을 취소해야죠. 전 국가보안법이 무섭거든요. 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족 부양해야 되니까 국가보안법이 무섭습니다. 제가 또 감옥 가면 우리 민지가 또 아빠 찾아서 계속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법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것, 이걸 다시금 말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안 되죠.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건 고무줄법. 이런 고무줄법도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고무줄법은 없습니다. 예? 고무줄법은 법이 아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는 이런 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악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